반갑습니다. 대사랑TV의 대사랑입니다. 네, 저 이번 시간에는 또 새로운 컨텐츠를 준비해 보았는데요. 여러분께서 한글 글씨 연습하시기 조금 재밌게 연습하실 수 있도록 오늘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노래 가사나 시 등을 이용해서 쭉 같이 한번 써보면서, 물론 같이 써보면서 제가 아주 자세히 한 글자 한 글자 또 자세한 상세한 설명과 주의할 점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면서 한번 같이 적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상세한 설명이 이어지다 보니까 영상이 좀 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또 연습을 또 쉽게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연습장 또 활용하셔서 직접 같이 따라 써보시면서, 제가 쓰고 나서 잠깐 멈춤을 하시고 또 같이 따라 써보시면서 연습하시면 또 한글 정자체 또 제대로 배우실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이 그 첫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저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아리랑 민요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가사이고요. 오늘은 첫 번째 줄 이렇게 자세히 상세 설명과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꿀팁이 많이 나오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연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즐겁게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먼저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를 이렇게 가로줄로 구성되어 있는 그냥 노트에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필을 이용해서 한글 정자체로 우선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가로줄에 쓰실 때는 이 칸의 가운데에 글씨를 적는다 생각하시고 적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는 반복되는 자음과 한 글자 한 글자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연습하기에 참 좋은 구성으로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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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랑 아라리오. 아무래도 쓰시다 보면 글자와 글자의 간격, 한 단어와 단어와의 간격도 분명히 신경을 조금 쓰셔야 될 겁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이렇게 해서 아리랑 노래 첫 번째 가사를 적어 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이 글자 중에서 가장 흔히 많이 쓰이는 아리랑 그리고 요 이 글자를 상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세 설명을 위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9mm짜리 한 칸 노트와 한 칸에 3mm로 이루어진 방한지를 사용해서 보다 조금 여러분께서 자세히 보실 수 있도록 적어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방한지는 이렇게 칸칸이 많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기준점을 조금 잡기가 좋다는 그런 좋은 점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방한지에 제가 연습을 잘 하지는 않고요. 이렇게 한 칸 한 칸으로 된 노트를 사용해서 연습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아무래도 처음 이렇게 한글 정자체나 정자체를 접하게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방한지에 연습하심으로 해서 글자의 모양이나 자음과 모음 사이의 간격을 이렇게 파악하시기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제가 따로 연습장을 이렇게 연속적으로 연습하실 수 있도록 연습장을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우선 방한지는 여러분께서 이렇게 보시듯이 이렇게 한 칸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고요. 이것을 9등분해서 3mm씩 9등분해서 9mm 9mm 한 칸이 이루어지는데, 아무래도 방한지는 이 한 칸의 가운데에 쓴다기보다는 오른쪽 변을 기준으로 해서
글자를 정렬한다는 의미도 조금 연습도 하기 위해서 오른쪽 변에다가 글자를 쓰면서 맞출 예정이고요. 아무래도 글자를 대부분 차지하는 부분은 이쪽 오른쪽 변을 기준으로 해서 양쪽으로 글자가 구성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 꼭 참조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나 이가 들어간 글자들이 많은데요. 아와 리를 이렇게 한번 방안지에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시작 부분이 한 글자 적을 때 시작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저는 기준점을 모음의 기준점은 이 상단 부분과 오른쪽 변을 기준으로서 모음을 쓸 예정이고, 거기에 맞춰서 제가 강의에서 한번 말씀드린 글자의 괜찮은 모양을 유지하기 하게끔 자음의 위치를 선택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 자음의 위치는 제가 쓰는 거 한번 보시고 이렇게 같이 따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아 글자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를 쓸 때는 역시 말씀드린 대로 이 아 모음을 이쪽에다 쓸 거기 때문에 보통 한 칸, 두 칸 요 사이에 모음을 이렇게 자음을 위치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글자의 모양이 나옵니다. 아를 한번 써볼게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은 조금 연습을 많이 하시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조금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방안지를 이용하면 이렇게 세로획을 좀 따라 긋는다는 개념으로 해서 곧바로 내려 긋기에 참 좋다는 장점도 좀 있습니다. 아를 한번 더 적어 볼게요. 이렇게 이 중간 정도의 자음의 중심을 위치한다는 생각으로 약간 왼쪽으로 좀 가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적어 보면 아라는 글자가 완성됐고요. 아무래도 요렇게 한 글자로 봤을 때 요렇게 한 글자로 보는 게 좋겠네요. 저는 약간 기준점을 위로 해서 자음의 기준점을 상단으로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약간 아랫부분은 좀 여백이 남습니다. 또 이 글자 강의를 하면서 또 잘못된 부분을 설명드리는 것도 참 도움이 많이 되기도 하는데요. 아무래도 첫 번째 자음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이렇게 제대로 된 글씨를 한 칸에다가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네모칸으로 적을 때는 네모의 중간에 위치하게끔 한다고 생각하시고 약 75%에서 80% 꽉 찬다는 느낌으로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상대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때는 이렇게 조금 삼각형 모양을 약간 폭이 좁은 삼각형 모양을 이루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뭐 특별히 정해놓고 하는 건 아닌데 약간 아래가 조금 뾰족한 이런 모양을 저는 이상적이고 선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나름대로의 기준을 정해서 한번 연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런 글자의 모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자음 위치가 참 중요한데요. 조금 심하게 자음을 기준선에서 좀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쓰게 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많이 떨어지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 너무 편편한 글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는 분이라면 조금 고쳐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이 간격이 넓다 보면 좀 퍼지기 때문에 좀 올바른 글자 모양이 아니라고 할 수 있고요. 또 너무 안쪽으로 이렇게 바짝 안쪽으로 했다고 치면 또 이런 모양이 되게 됩니다. 보시듯이 자음과 모음이 너무 바짝 붙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 보면 이렇게 너무 뾰족한 삼각형의
글씨가 데모라서 좀 보기 좋지가 않습니다. 정확하게 몇 미리라고 생각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처음 이렇게 적당한 크기, 아까 70% 정도, 75%에서 80% 정도 크기를 쓴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점을 적으셨다면 이를 쓰실 때 저희는 한글 정전체는 항상 이렇게 머리 부분이 있게 되는데요. 이 부분의 길이를 적당히 조절해 가면서 어느 정도 왔다 싶으면 이렇게 쭉 내려서 본인이 생각하는 글씨를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세 개의 글자보다는 세 개의 글자 중에서 이것은 좀 괜찮고 이것은 좀 퍼져 보이고 좁아 보인다라는 느낌은 이렇게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준으로 해서 계속 연습을 쭉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어서 리도 한번 써볼까요? 똑같은 방식입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기준선을 중심으로 중간 정도에 위치한다고 생각하시고 제가 쓰는 것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을은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글자의 크기는 조금씩 물론 컴퓨터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틀리긴 한데 전체적으로 위쪽으로 조금 올라간 삼각형 모양을 이룬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너무 왼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글씨가 커지거나 퍼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너무 안쪽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기준점이 있기 때문에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연습을 하시고 바로 오른쪽 네모칸에다가 연습을 바로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딱 가운데 쓰지는 못하지만 가운데 정도에 이렇게 위치하는 연습을 꾸준히 하시게 되면, 생각을 하시면서 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이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나중에 일정하게 조금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예 한번 더 적어 볼까요? 이렇게 똑같은 크기지만 멀리 떨어지면 아무래도 조금 퍼져 보이고요. 똑같이 이렇게 잘 적었더라 하더라도 모음을 너무 가까이 적어버리면 또 이렇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상적인 글자의 모양을 유지하는 게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랑. 이렇게 똑같이 아 라는 모음을, 자음과 모음을 적고 받침이 있을 때는 조금 틀려지게 되는데요. 우선 랑이라는 글자를 제가 방한지 노트에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쪽 기준으로 해서 아무래도 받침이 들어가기 때문에 모음, 첫 번째 자음과 모음은 조금 위쪽으로 치우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방법이 이렇게 리을을 적으시고 모음을 좀 짧게 바로 급격히 꺾어서 이렇게 내려오시고 바로 이렇게 마무리 하시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이형도 제가 쭉 제 글씨를 보면서 저도 참 제 글씨도 많이 변해 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글자의 모양을 상당히 중요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입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자음과 모음 사이의 공간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미리 쓴 글, 이 랑을 보시면 이쪽 공간을 조금 균등하게 하는 것이 글씨가 참 좋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받침 이응이 너무 멀리 떨어지면 보기가 좀 안 좋게 되거든요. 역시 글자가 너무 길어 보이기 때문에 좋지 못한 모양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아의 모음과 이렇게 저는 대부분 이렇게 만나게끔, 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만나게끔 쳤는데 이렇게 서로 교차하는 부분을 만들어 줌으로 해서 글자도 조금 구성지게 이렇게 쓸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다시 방한지로 돌아와서 랑을 쓰다 보면 이 부분과 떨어지지 말고, 떨어지게 되면 이 아 모음과 떨어지게 되면 이렇게
조금 붙어 적었네요. 제대로 적은 것 같고요. 한 번 더 좀 떨어지게 적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러시게 되면 이쪽 공간과 이쪽 공간이 많이 떨어지게 되죠. 그렇게 하다 보면 글자가 좀 길어지게 되고요. 첫 번째 보시면 이 오른쪽 변 기준을 이응의 가장 오른쪽 변이랑 이렇게 일치를 해 주시는 게 좀 좋습니다. 이렇게 받침 있는 글씨를 적을 때는 딱 두 가지, 이 공간과 이 공간을 적절히 거의 비슷하게 하면 참 좋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받침을 모음과 떨어져서 적지 말고 겹치더라도 상관없으니까 조금 올려서 적는다. 그리고 오른쪽 변 기준을 사용해서 당연히 모음은 이렇게 맞고요. 받침도 이렇게 오른쪽 변을 이렇게 맞춰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랑을 한 번 더 적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적고 바로 짧게 끝내고 모음을 적고 붙여서 이렇게 하다 보면 조금 삼각형 모양이 형성되면서 구성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네모 하나에 한번 적어 볼까요? 여러분께서 그냥 눈으로 이렇게 보시는 것도 좋지만 제가 이 연습장 노트를 고정 댓글에다가 이렇게 올려 놓을 겁니다. 아직 완성 단계가 조금 아니라서 이렇게 인쇄가 안 되는 부분도 있긴 한데, 꼭 연습하시는 분들은 이 노트를, 이 연습장을 출력하셔서 한번 해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방아지 노트가 있으면 방아지 따로 이렇게 원고지에 따로 쓰시고, 아니면 일반 노트에 따라서 이렇게 연달아 연습하시는 것도 참 좋습니다. 자, 랑이라는 글자를 네모칸에다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상기하시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뭐 이렇게 적을 때 이렇게 맞춰야지 이렇게 머릿속으로 다 생각하면서 적지는 않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받침이 상대적으로 좀 작았네요. 이렇게 좀 쓰다 보면 이상한 점이 있으면 바로바로 또 고쳐서 이렇게 연습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번엔 좀 괜찮은 락이라는 글자가 되었네요. 좀 잘못된 예를 들어보면, 가장 잘못된 예, 첫 번째 자음도 멀어지고, 두 번째 받침도 이렇게 멀어지면 뭔가 조금 구성이 알차 보이지 않습니다. 또 반대로 정말 촘촘하게 쓴다고 해서 바짝 붙이고, 또 너무 바짝 붙이면 글자가 상대적으로 좀 작아지겠죠. 그래서 저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공간, 이쪽 공간, 그리고 받침의 크기와 첫 번째 자음의 크기도 적절하게 조금 일치를 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아리랑까지 한번 해보았고요. 아라리도 마찬가지로 또 똑같은 방식으로 연습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요, 이렇게 으나 오나 요 몸이 들어간 경우는 또 방한지에 또 조금 다르게 기준을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한 칸이라고 보면 요의 오른쪽 변, 그러니까 이응, 첫 번째 자음의 이응의 오른쪽 변과 요를 쓸 때 두 번째 획을 요 오른쪽 변의 기준점으로 기준선에 맞춘다고 생각하시고 적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으가 가로로 쭉 길다 보니까 이 정도 시작해서 이 정도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아래 위는 아 계열의 모음처럼 이렇게 높이 방향으로는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중간 정도의 적음으로 해서 이렇게 적절히 같은 글자 크기 모양을 형성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쓴 요를 보시면 리는 이 정도에서 이 정도 높이를 구성하지만 요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짧습니다. 하지만 글자의 크기가 작아 보인다거나 커 보인다거나 하지 않죠. 그때는 가로쓰기를 할 때는 이 중간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쓰신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방한지 연습하실 때도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너무 올려서 이렇게 하다 보면 밑에 공간이 많이 남기 때문에 오나 요를 적으실 때는 약간 중간 정도 어느 정도 띄우신 다음에 이렇게 이응을 쓰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번째를 이렇게 맞춰주시고 맞춰주신 거에 따라서 이렇게 을을 쓰시면 이런 삼각형을 이루면서 괜찮은 모양이 됩니다.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한 글자 한 글자 자음 모음도 이렇게 맞추는 연습, 글씨 쓰는 연습도 꼭 하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너무 멀리 떨어지면 또 역시 보기가 안 좋게 됩니다. 예를 들어 너무 바짝 이렇게 올렸다. 또 그렇다고 또 오를 이 정도, 요를 이 정도 하게 되면 뭐 이렇게 쓰시는 분은 없겠지만 상당히 모양이 안 좋습니다. 차라리 조금 더 서로 연결되어서 붙어서 이렇게 쓰시는 것이 더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 한번 네모칸에 한번 적어 볼게요. 적으시고 이런 식으로 가로획을 제법 이렇게 넓게 써준다라고 생각하시고 적으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삼각형 모양을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으실 건데요. 상대적으로 너무 이렇게 조금 작다 보면 너무 잘하네요. 작다 보면 또 뾰족한 느낌을 주면서 조금 자음도 커 보이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좀 많이 글자는 가운데 위치하면서 생각보다 많이 이렇게 가로획도 중간에 저도 획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건데 가로획도 뭐 이쪽 네모칸에 있는 오른쪽과 평행하게 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약간 눌러서 좀 올라간다는 느낌으로 그리고 다시 내린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요를 쓰실 때 이렇게 너무 편편하게 이렇게 쓰는 것보다 아무래도 공서체는 붓으로 좀 쓰는 모양이 있으니까 이렇게 올려가서 다시 내려오는 요 느낌이 훨씬 더 보기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보여드릴까요? 이응을 적으시고 상대적으로 지금 이 크기는 다르지만 물론 통일돼서 적으면 좋겠지만 사람인지라 또 맞추기는 어렵고요. 이렇게 조금 작더라도 모음을 조금 넉넉하게 써줌으로 해서 또 글씨 크기를 잘 맞추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미묘한 차이인데 이렇게 편편한 것보다는 정말 약간 올라갔다가 이렇게 마무리 해주면서 삼각형 모양을 형성하는 게 더 좋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리랑이라는 노래로 지금 4줄 정도 가사가 되니까 한 4개의 강의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 생각인데 오늘 첫 번째 시간은 뭐 두서없이 나름대로 준비한다고는 했는데 이렇게 나름대로 또 연습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한 글자 한 글자 또 쓰실 때 좀 주의해야 될 사항, 눈여겨 보셔야 될 사항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꼭 직접 한번 써보시면서 이 연습장 출력하셔서 좀 한번 직접 써보시면서 다 연습하시고 저처럼 이렇게 아리랑 아라리 이렇게 가로줄로 된 노트에다가도 이렇게 쭉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가로줄을 적으실 때 저는 중간에다가 이렇게 글자를 맞추는 편이고요. 아무래도 또 밑에 받침이 있다 보니까 밑에 기준으로 하면 조금 물론 익숙해지면 괜찮고요. 처음에는 이렇게 중간에다 맞춘다는 생각으로 한번 오늘의 첫 번째 시간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글자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하는 게 여러분께 얼마나 좀 도움이 되고 또 관심을 이끌지는 모르겠지만 또 저는 또 다른 방식으로 또 다른 분들이 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렇게 조금 자세히 설명드린다는 생각으로 첫 번째 시간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긴 시간이 이렇게 소비되었는데요. 오늘 제 강의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구독하지 않은 분이 계시면 구독해 주시면 제가 올리는 영상 계속해서 이렇게 받아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저는 매일 필사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한 글자 한 글자 정확하게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저희가 흔히들 긴 글을 좀 많이 쓰기 때문에 조금 속도를 높이는 의미에서 이런 자세한 내용을 좀 습득하신 다음에 또 필사도 한번 해보시면서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사랑TV의 대사랑이었고요. 저는 또 다음 문장으로 또 여러분께서 연습하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좀 반복적으로 똑같은 내용을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뭐 그 부분 이해해 주시고 연습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대사랑TV의 대사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